갱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시면 호르몬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시기인 거죠. 예전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또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이런 일이 생기고 기침만 해도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 몸이 이제 진짜 뭔가 훅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이 시기부터 내 몸을 많이 가꾸고 노력하고 건강 관리를 하셔야지 건강하게 늙어가는 거예요. 폐경이 됐다고 해서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난 그냥 참아야지. 오히려 골병 나가지고 남은 여생을 힘들게 보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시면 호르몬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시기인 거죠. 갱년기는 급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급성기가 있고 그 다음 만성기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갱년기 초기에는 말 그대로 급성기여가지고 급격한 몸의 신체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수면장애, 안면홍조라든지 발한, 땀이 막 나고 그러니까 혈관 증상이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또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이런 일이 생기고 당연히 그와 더불어서 월경 주기가 규칙적이었는데 불규칙적이 되고 그다음에 생리량이 많이 줄면서 약간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과 이제 급성기 증상이고요. 이 증상 시기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급성기 증상이 시작되면은 내 몸에 이제 진짜 뭔가 훅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수련 받을 때도 교수님이 항상 아이고 더워 아이고 전 하나도 안 더웠거든요. 오히려 추웠는데 막 부채질 연신하셨어요. 아우 더워 나는 정말 너무 더워 죽겠다고 그러면서 에어컨 트시고 그럴 정도로 열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약간 체질적인 거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급성기 증상일 뿐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증상일 뿐이에요. 안 나타나는 분도 있을 거고 반드시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거로 인해서 호르몬이 이제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 그다음에 우울증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급성기 증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인 뭐 발병 기전이라든지 원인 자체를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 호르몬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어딘가에 어떤 자극 중추라든지 이런 거가 뭔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지 않나. 알고 봤더니 이게 다 갱년기 증상이더라. 공통적으로 누구나 나타난 건 아니고 다만 일부분 환자분에서 갱년기 때 이런 급성기 증상이 나타나더라 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점점 더 이제 줄어들음에 따라서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상 눈으로 보이는 주름이 확확 많이 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뭐 잔주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막 굵은 주름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왜 그러냐? 모든 점막층이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애기들은 정말 탱글탱글 하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은 살이 쭉 잘 늘어나고 나버리면 그냥 축 처지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에스트로겐이 줄어서 피부 탄력이 굉장히 감소했기 때문이고요. 침도 뭐 잘 안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질건조증, 요실금까지 많이 오고 빈뇨 이런 모든 비뇨 생식기계 질환이 다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멈추지 않고요. 그냥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급성기 증상은 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급성기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점점 더 축적이 되면은 만성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뼈가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과도기를 거쳐서 고릅수라든지 이런 게 고를 생성해내는 것보다 뼈가 녹아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뼈가 많이 약해지고 구멍이 많이 생기게 돼서 기침만 해도 골절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봤거든요. 재채기 한번 했는데 등뼈가 골절돼서 오셔요. 압박 골절 생기고요. 잠깐 누웠다가 일어서다가 삐끗했는데 골반뼈가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기. 이때는 골다공증이 있어서 뼈 건강을 굉장히 챙기셔야 되고 이거는 그때 챙기면 안 되고 미리미리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가 시작됐다. 그러면은 골밀도 검사 열심히 하셔서 뼈 건강 미리 챙기시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심혈관계 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여자분들은 그동안 에스트로겐 때문에 내 혈관이 튼튼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보호 장치 호르몬이 사라졌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혈관에 찌꺼기가 생기고 혈압도 생기고 뇌졸중, 뇌출혈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나이다. 그리고 나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저하되고 쇠퇴되고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얼마나 중요했냐 이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급성기는 그래서 갱년기가 시작하는 나이대여서 보통 50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50대 초반, 빠르면 40대 후반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아급성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폐경기가 된 이후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60대, 일단 만성기는 이제 뭐 70대 그렇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갱년기의 초창기 증상이 그냥 유명해서 많이 알려진 거지 이거는 이제 호르몬이 변화하는 사인일 뿐이에요. 나 이제 갱년기 시작됐다.
그래서 막 땀 흘리고 더워 죽겠고 막 팔다리 쑤시고 이런 거는 갱년기가 시작되는 사인이어서 이제 준비를 해라 이거고요. 그럼 이 시기부터 내 몸을 많이 가꾸고 노력하고 건강 관리를 하셔야지 건강하게 늙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그거 갱년기가 아니고 늙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고요. 여자분들의 노화 현상을 그냥 사실 갱년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증상이 시작하면은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됐구나 이걸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막 슬퍼할 건 없어요. 사실 누구나 인간이라면 태어나서 다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지 이거를 거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 한 배를 탔고 누가 먼저 산에 도착하냐 이거의 차이일 뿐이지 그 모든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고 대비를 잘하면 크게 문제없는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형적으로 급성기 증상이 있으면 보통은 호르몬 치료를 권고를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분 장애가 있고 잠도 못 자고 땀이 났다가 났다가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지장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하신 분과 안 하신 분들은 천지 차이라고 말씀을 실제로 많이 하시고요. 저한테 오셨을 때도 많은 분들이 호르몬 약을 안 먹으면 진짜 며칠 지나면 막 다시 미치겠대요. 몸이 너무 안 좋대요. 근데 약을 또 먹으면 또 그게 언제 그랬네 또 싹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급성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먹으라고 적응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조기 폐경이신 분들도 호르몬 치료를 하셔야 돼요. 조기 폐경은 만 40세 이전에 폐경되신 분들인데 그 나이 때는 너무 젊거든요. 호르몬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면은 아주 젊은 나이에 골다공증에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막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내가 폐경이 될 나이가 아닌데 너무 빨리 하신 분들은 내가 남들보다 정말 훅 갈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때는 그냥 무조건 증상이 있건 없건 그냥 호르몬 치료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또 실제로 30대에도 조기 폐경이 있어요. 호르몬 검사를 해봤을 때 무혈경 임신이 안 되신 분들이 검사해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폐경이 돼 있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아시는 순간 바로 호르몬 치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골다공증처럼 심각한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분들, 골절이 되면 이거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고관절 골절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면은 아예 사람이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하게 있으신 분도 반드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도 요실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질건조증 이런 것도 이제 삶의 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이 됐다고 해서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난 그냥 참아야지. 오히려 골병 나가지고 더 남은 여생을 힘들게 보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상황이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나는 유방암에 걸릴까 봐 걱정이 돼서 못 먹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그럴 때는 그냥 드시라고 하거든요. 대신에 드시고 초음파랑 유방 촬영 검사를 주기적으로만 잘 지켜서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약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일단 드시고 한 몇 개월 지나서 유방 초음파를 받아봤을 때 유방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그 약은 나랑 괜찮은 약이거든요. 내가 내 삶의 질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암에 걸릴까봐 그 두려움에 그거를 참고 지내시는 거는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뭐 비적응증이 아니고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호르몬 치료는 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지금 생리가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제가 읊어드렸던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보통은 산부인과를 먼저 가셔서요. 폐경이 진짜 왔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검사를 보통 해보시면 난소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 FSH라고 있어요. 이 FSH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폐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난소가 기능을 못하니까 난소자극 호르몬이 그냥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라 신호를 주시면 난소는 그냥 죽었잖아요. 그래서 걔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40 유닛이 나오면 폐경이라고 진단을 하고 그 외에 조기 폐경이 의심되는 분들은 무혈경이 한 넉 달 이상 생리를 안 하고 플러스 그 FSH 수치가 25 정도만 돼도 조기 폐경이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증상이 의심된다. 지체하지 마시고 인근의 산부인과 가셔서 폐경기 검사 한번 해보고 싶다 말씀드려서 진단이 되실 경우에는 호르몬제 처방을 적절히 받으셔서 복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와 더불어 유방 초음파랑 유방 촬영을 같이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여자분들을 위주로 진료를 보다 보니까 폐경기 및 뭐 갱년기
여성분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약을 드셨다가 유방암이 또 생길까 봐 걱정해서 또 끊었다가 먹었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걸 꼭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 언젠가는 이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춘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춘기가 또 심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결국 나이가 들어서까지 사춘기 있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갱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두 번째 사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감정의 변화도 있을 거고 신체의 변화도 호소해서 힘들 건 하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내 몸이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산부인과 병원 냅뒀다 뭐 하시겠어요. 그렇죠? 병원 가다가 밟히는 게 다 산부인과 병원이니까 가셔가지고 진단 받으시고 약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만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이 있고 비적응증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드시면 안 되는 분도 좀 몇 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라든지 자궁내막암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심혈관계 질환이 기존에 좀 심하게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전문의와 의견을 꼭 나누셔가지고 의견 들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 다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너무 똑똑하고 현명하신 시청자분들만 있어가지고 이제는 제가 떡하면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갱년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그냥 지나갈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병원과 내 주치 선생님과 가족들의 손을 잡고 관리를 잘해서 이겨나시면 나중에 내 노년에는 굉장히 평안한 얼굴을 하고 맞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갱년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자로 태어나신 분들은 지구상의 절반이 다 여자니까 다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어리니까 넘겨가지 마시고, 우리 엄마도 갱년기 해당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잘 보셨다가 도움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갱년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혹시 있다면 공유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